자, 4번 판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유류분 사건. 별표 2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유류분의 개념을 알아야 돼. 유류분의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상속분이라는 게 있고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와 자식들이 상속을 받죠. 법정 상속분을 받습니다. 이건 상속인으로서 받는 거예요. 상속분.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해서 혹은 첫째 오빠만 사랑해서 모든 전 재산을 한 명한테 몰빵해 준 겁니다. 그럼 어때요? 나머지 가족들은 더 이상 상속분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인 거야, 원칙은. 그러면 그래도 그러면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기겠잖아. 그래서 우리 민법이 오케이, 상속분은 없지만 원래 받았어야 될 상속분의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 정도는 되찾게 해주자가 유류분입니다. 저는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줬으면 끝이지. 뭘 또 뺏어와.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거 필요해. 유류분 소송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아버지가요, 쟤한테 다 줬어요. 그래요? 그럼 들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유류분을 없애지는 못하고, 세계적으로 유류분을 없애는 나라가 많아요. 지금 세계적 추세는. 우리나라도 없어질 수도 있어. 근데 없애지는 못하고 남겨두면서 이 찾아가는 사람 중에 이렇게 휴레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폐륜적 상속인. 헌법재판소가 웹툰을 그렸다고 했죠.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해외 유학 가서 아버지 아파서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던 첫째 딸. 머리 노랗게 한 첫째 딸이 장례식장에 딱 나타나가지고 유류분을 달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랬더니 온 가족들이 분노를 한 거죠. 그런 폐륜적 상속인한테까지 유류분을 줘야 되냐? 여러분들 어때? 안 줘야 된다지. 이런 사람에게는 유류분을 상실시켜야 된다. 유류분을 상실시켜야 되는데 상실이라는 것이 아예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 이런 놈한테까지 줄 수 있게끔 이런 규정이 없는 것, 이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하나 더. 그리고 형제 자매가 무슨 유류분은 가족끼리만 받아야지 형제 자매까지 달라붙어서 뺏어간다는 건 너무했다. 형제 자매한테 유류분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제 형제 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못 받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원래 상속을 나눠 가질 때는 상속인들 간에 공평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 아버지를 더 많이 부양하고 병간호하고 이런 상속인한테 인정되는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기여분. 그런데 유류분에 있어서는 상속인들에게 기여분이 반영되지 않는 것, 기여분 규정이 유류분 제도에 없는 것, 이것도 위헌이다. 이렇게 세 가지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을 보고 제가 구하라 사건을 예로 한번 이따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판시사항에서 2번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그 다음에 형제 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이것이 두 개가 위헌이다. 자, 6번 기여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 이것도 위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취지는 모두 원래 아버지 뜻대로 돈을 다 상속을 받은 그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죠. 그래서 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이렇게 돼요. 2번 결정요지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폐륜적 상속인.
이놈이 문제인 겁니다. 이런 놈한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상식에 반한다. 그러므로 이런 애들은 유류분을 상실시켜야 되는데 상실하려고 보니까 그 규정 자체가 없는 거야. 유류분 상실 사유가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폐륜적 상속인에게 상실할 수 있도록 상실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 이것이 위헌이고, 그 아랫줄 상속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도 않는 남에 가까운 형제 자매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넘어가서 자 6번 기여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여분 준용 규정이 없다. 이 기여분은 어떤 거냐면 그 아랫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형성에 기여하거나 이런 사람들, 이런 것을 비기여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되고 기여 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한 아버지의 의사를 부정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 기여분 규정이 없는 것도 위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위헌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나머지 유류분 계산법이라든지 모든 규정은 합헌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 나머지 규정은 합헌이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넘겨서 12페이지 결정의 의 보면 제가 판례 하나를 비교 판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제 반영한 거예요. 어제 카페에 우리 학생이 질문을 했길래 이 판례를 제가 소개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여러분들 이 판례 같이 떠올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 존속. 구하라 엄마입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구하라와 구하라 오빠를 버리고 집을 나간 그 엄마 같은 사람이에요. 구하라 모친. 폐륜적 상속인 맞죠? 그런데 이런 사람,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직계 존속의 경우 상속 결격 사유로 되어 있냐라고 봤더니 상속 결격 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합헌이에요. 합헌. 상속 결격은 5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앞에 여러분들 조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한 장 앞에 보면 11페이지 끝에서 3번째 조문 천사조 상속인의 결격 사유가 있죠. 어떤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상속인에서 아웃되는지 보세요. 1번 고의로 죽여버렸다. 2번 고의로 상해 치사에 이르게 했다. 3번 사기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했다. 사기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했다. 그렇죠? 속여서 유언하게 했다. 혹은 5호 유언서를 위조했다. 그러니까 살해하거나 치사에 이르게 하거나 유언을 방해한 경우에만 상속 결격하고 있고 여기에 부양 의무로 이행했다 안 했다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이렇게 규정한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합헌 결정 내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번 보면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범죄와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5가지만 한정적으로 상속 결격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그 아래 밑줄 부양 의무의 이행과 상속이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어서 상속인이 죽은 사람에게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부양을 했다고 해서 상속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부양과 상속은 연결짓기가 좀 어렵다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직계 존속을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다른 상속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하라 엄마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구하라 엄마. 구하라 모친은 어렸을 때 구하라를 버리고 집을 나가서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구하라 오빠한테 내 상속분을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폐륜적 상속인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례에 이제 대입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상속분이 있냐라는 질문 먼저 해볼게요.
구하라 엄마는 상속분이 있을까요? 있지. 왜? 상속 결격은 안 되니까. 부양음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 결격은 안 돼. 이 판례 지금 합헌이니까 상속 결격은 안 된다. 따라서 상속분은 있다 없다? 있다. 모친은 상속분이 이렇게 상속분이 있죠. 그러면 구하라가 예를 들어 100억을 남겼어요. 직계 존속, 이건 배우자가 아니니까 구하라의 모친이니까 구하라에게 자녀가 있으면 엄마는 못 받아. 근데 구하라가 자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직계 존속이 받습니다. 직계 존속. 그러면 직계 존속이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직계 존속. 상속 순위가 여러분들 있는데 상속 순위 앞에 11페이지. 이게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천조 보세요. 천조. 상속은 다음 순위로 된다. 피상속인이 직계 비속이 있으면 자녀, 자녀가 없으면 직계 존속, 존속이 없어야 형제 자매야. 그러니까 존속이 모친이 나타나면 구하라 오빠는 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아. 엄마가 100억을 전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구하라 엄마가 100억을. 이렇게. 어쨌든 이제 상속분이야. 그런데 구하라가 자살을 하면서 예를 들어 유언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 100억을 우리 오빠에게 다 주세요. 이렇게 유증을 남긴 겁니다. 그러면 오빠한테 다 가는 겁니다. 엄마의 상속분은 없어져요.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엄마가 변호사 상담하면 변호사가 무슨 청구하자고 하겠어? 자, 당신은 이제 상속분은 없지만 이제 들어갑시다. 유류분 청구 들어갑시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모친의 경우에는 3분의 1을 뜯어올 수 있습니다. 원래 내가 받았어야 될 돈이 100억 곱하기 3분의 1. 그러면 약 33억을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유류분. 선생님, 폐륜적 상속인 상실 규정 없는 것 위헌이잖아요. 그러나 이 규정이 여전히 없고 헌법재판소가 안타깝게도 법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빨리 변호사 만나서 소송해서 유류분 청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구하라 엄마는 결국 100억 재산에서 33억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구하라 모친이 상속 결격이 되지 않는 것, 부양음 이행하지 않아도 합헌이다. 그런데 그런 엄마한테까지, 폐륜적 상속인한테까지 상실 사유 없이 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여기서 끝내면 되겠죠. 위헌이다. 위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판례와 이 판례가 지금 전혀 다른 판례입니다. 상속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유류분 상실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점이 위헌이다. 이렇게 그렇게 되겠어요.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두 개 판례가 언제든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